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7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평소보다 조금 짧게 멘트를 하더라도 양해 말씀드리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멤버십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제가 집중할 만한 탑4에 대한 집중 분석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많은 가입들, 관심들 가져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8가지 경기 한번 빠르게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키움 하나 먼저 보면서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어제 알칸타라와 류현진, 이제 투수전을 예상했었죠. 알칸타라와 류현진의 투수전을 예상했었고,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렸었고요. 예상한 그대로 경기가 흘러갔었죠. 지금 하나가 최근에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이번 시즌 내내 팀 평균 실점이 리그 전체 1위였어요. 가장 실점을 주지 않는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2실점밖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들부터 시작해서 뭐 불펜 구간, 그다음에 이제 필딩까지, 수비까지 안정감이 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불펜도 이제 부진했던 구간 지나서 되게 안정감이 드는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예상 선발은 문동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스플릿, 그 다음에 슬라이더까지,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이 되게 빠르고요. 구위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감 있는 피칭 스터프까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많이 올라왔어요. ERA도 많이 내려왔고 WHP도 1.12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150이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맞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구장이 될 키움의 구장, 고척 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수에게 좀 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문동주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꽤나 높게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거의 뭐 완벽투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키움의 선발은 멜리세데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3번의 등판에서 17.1 동안 1.5의 WHP와 4.67의 ERA, 사실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메르세데스가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아니면 이 커브에 대한 밸류 자체는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타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다? 항상 원정 경기를 가면 많이 부진하다는 점. 이번 시즌 이 하나의 원정팀 오페이스는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0.671 리그 전체 꼴찌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 높은 커브에 대해서 타이밍도 잘 맞지 않는 팀이다 보니까 어제랑 비슷한 양상의 경기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선발 구간에서는 접전, 저득점 가져갈 거고 뒷심 싸움에서는 하나가 조금 더 유리한 느낌의 경기. 꾸리꾸기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키움의 프렌 정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팀이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느낌보다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SSG랑 기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기아가 지금 연패 구간이죠. 몇 연패죠 지금? 6연패까지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아가.
워랑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8.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중에 가장 많은 실점을 가져가고 있는 팀이 기아다. 그래서 지금 뭐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도 많이 무너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수비에서 필딩에서 실책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많이 무너져 있고요. 오늘 선발 이 김도영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게 뭐죠, 사실? 일단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좀 심해요. 이번 시즌 홈에서 나오는 12번의 경기에서는 67.1이닝 동안 28자책 3.74 나쁘지 않았다면은 원정 9번의 경기에서는 46.2이닝 동안 31자책 5.98의 ERA 이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 수비 도움이 필요한데 수비에서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기대치는 저는 최대한 좀 낮게 잡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게 게임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아의 최근 야수들의 집중력을 감안해 봤을 때 기대값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SG도 어제 득점을 많이 가져갔었죠. 홈런 5방이 나왔었는데 뭐 유효성이도 어제 잘 쳤었고 뭐 타선 사이클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이것도 좀 거슬립니다 사실 김도현 입장에서는. 자 반면에 SSG의 선발은 드류 앤더슨이 등판을 하는데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워낙에 구속도 빠르고요. 최근에는 구위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구속도 빠르고 구위도 있다 보니까 이 힘과 힘싸움이 들어갔을 때 힘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닝당 출루 자체를 잘 억제해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이닝 대비했을 때 피홈런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아를 만나서도 충분히 좀 안정감 있게 끊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SSG가 조금 더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불펜 구간 들어가면은 오히려 좀 더 경기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느낌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SSG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아 이제 불펜 구간에서 사실 나오는 선수들마다 지금 실점이 있었거든요. 좀 과부하도 많고 이제 실점률도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 이런 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SSG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롯데랑 KT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KT. 자, 어제 롯데가 이제 KT와의 1차전을 잡아내주면서 지금 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연승 구간. 최근 롯데가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정말 잘 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5경기 평균 6.8득점씩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할 9푼 3리팀 타율에다가, 그리고 이제 홈런도 또 4방. 그러니까 이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시즌 평균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뭐 타격감이라든지 펀치력, 그 다음에 득점에 대한 지원까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408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고영표가 등판을 해요. 고영표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사실 잘했어요. 22경기 나와서 129.2이닝 동안 1.18의 WHP와 2.9의 ERA.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 롯데만 만나면 탈탈 털리는 모습. 이번 시즌 이 롯데가 언더스로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이번 시즌 롯데는 우한 언더스로를 상대로 했을 때 팀 OPS가 0.837 굉장히 좋았었고, 이 고영표는 롯데를 만날 때마다 털리는 모습. 이번 시즌 롯데 3번 만나서 13.1이닝 동안 27피안타, 15자책, 10.13의 ERA. 롯데 상대로 3게임을 만나서 3게임 거의 다 털렸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롯데의 상승세와 그 다음에 이제 상승에서의 이점이 만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고영표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높게 설정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번 만나서 다 틀렸었는데 과연 최근 다시 올라오고 있는 롯데를 만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맞서는 롯데의 선발은 박세용이가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포크, 커브, 뭐 슬라이더 이렇게 던져줘요. 일단은 이 친구가 8월 초까지는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다시 구위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커맨드가 또 자리를 잡혀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좀 뜬금 호투 가능성은 저는 좀 열어두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영표에 대한 기대값보다는 박세웅에 대한 기대값이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저는 롯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롯데가 역배를 받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롯데 프레른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 아니면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NC LG 볼게요. NC LG. 자, 이거는 사실 어제 제가 분석을 할 때 승패 예측은 조금 어렵고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타선이 터져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필딩에서의 불안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NC가 승리를 가져갔었죠. 9대7로. 자, LG는 사실 경기를 지고 오기는 했지만 스스로 무너졌었던 경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책 3개가 나오면서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어제 분석에서 가장 좀 염려가 됐었던 부분도 이 실책이었고요. 그래서 LG는 어제 실책 3개로 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LG의 선발은 치리노스가 등판을 해요. 이번 시즌 24번의 경기에서 140.2이닝 동안 1.22의 WHP와 3.65의 ERA, 148kg짜리 투심, 스플릿, 뭐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일단 구속이 빠르고요. 로우존 공략이 좋다 보니까 땅볼 유도가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무빙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하드히팅을 당하는 타구의 이 비율이 좀 늘어난다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LG가 최근 5경기 실책이 몇 개다? 7개. NC도 좀 강하게 때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또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치노스를 상대로 꽁꽁 묶인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치노스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을 가져가지는 않을게요. 반면에 이에 맞선 NC의 선발은 신영우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4번의 등판에서 8이닝 동안에 1.63의 WHP와 7.88의 ERA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볼질이 심합니다. 8이닝 동안에 볼질이 9개. 이거 사실 좌타자를 만났을 때 확실한 위닝샷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성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 능력이라든지 신영호가 버텨내기에는 LG의 타선이 상성이라든지 컨디션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제와 같은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마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두산 삼성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최근에 경기력이 좀 많이 다른 두 팀이죠. 두산이 최근 이제 4연패까지, 삼성이 지금 몇 연승이죠? 4연승까지. 흐름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양 팀이. 자, 여기서 이제 두산의 선발은 윤태호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150km짜리, 구속은 빨라요. 그리고 이제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이렇게 3피치를 가져가는 유형이고 구속 빠르고 구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레파토리가 조금 한정적이라는 부분들, 좌타자 상대로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다는 부분들. 이번 시즌 윤태호가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몇이죠? 지표가 많지는 않지만 0.844였습니다. 좌타자 헌팅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은 지금 좌타석에 누가 있죠? 뭐 김지찬이라든지 뭐 어제 흐름 좋았던 구자욱, 뭐 디아즈, 뭐 김성윤까지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모두 높은 팀에다가 최근 삼성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원정에서도 이 타격감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윤태호를 무난하게 저는 공략이 되는 각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패 흐름을 좀 바꿀 만한 강력한 선발이 나오는 날은 아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이제 삼성의 선발은 가라비토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9번의 경기에서 50.1이닝 동안에 1.09의 WCP와 2.5의 ERA.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150km짜리 공을 던질 수 있고요. 뭐 싱커, 슬라이더, 커브, 뭐 체인저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 이제 타이밍을 뺏는 구종의 밸류가 조금 높은 유형이죠. 치미샷 추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뭐 케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양의지, 뭐 강승호 이런 중심 타선에서의 역할이 다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요거는 선발 싸움에서 이 삼성이 마진을 남겨주면서 불펜 구간도 양팀이 최근 차이가 많이 나요. 두산이 최근 5경기 봤을 때 18.2이닝 동안 9.16의 ERA. 아쉽죠, 많이. 자, 그래서 요거는 삼성 승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삼성승 아니면 이제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좀 목이 아파가지고 좀 듣기 불편하셔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름에 지금 벌써 2번째 감기거든요, 제가. 자, 이제 일본 야구 넘어갈게요. 주니치랑 야쿠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주니치가
어제 오가와를 만나서 8이닝 무득점. 그냥 어제 영봉패를 당하고 왔거든요. 버병주민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은 좀 타이를 잃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오노 유다이가 나오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14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슬래피치 위주로 가져가면서 최근에 볼끝이라든지 아니면 보더라인 피칭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8월달 3번의 등판에서 17이닝 동안에 1자책 0.53의 ERA 최근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홈에서는 이 주니치 야수들의 집중력 자체도 올라오다 보니까 필딩에서 실책이 줄어든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니치가 홈에서 가져가는 반테님 도미라는 이런 구장도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기도 하고요. 최근 야쿠르트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평균 1.4득점, 최근 5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오노에 대한 기대치를 올려주겠죠. 그래서 주니치는 오늘도 많은 실점을 주진 않을 거예요. 뭐 오노라든지 최근에 불펜도 괜찮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의 선발은 피터 램버트가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커브가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구위도 괜찮아요. 그래서 직전 요미우리전에서 한번 털리고 온 건 맞지만 이제 주니치라는 팀 자체가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펀치력이 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접전, 투수전 양상을 좀 예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야쿠르트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5.5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오가와한테 꽁꽁 묶이고 온 주니치의 타선을 바로 신뢰해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쿠 프렌이라든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라쿠텐 소뱅 볼게요. 라쿠텐 소뱅.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어제 제가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었어요. 어제 분석 때 뭐 승패 예측은 좀 어렵고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소뱅이 사실 이제 투수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어주면서 실책이 나와주면서 라쿠텐의 경기를 가져갔었죠. 다득점으로. 자, 여기서 오늘 라쿠텐의 선발은 코자가 등판합니다. 14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스플릿, 그 다음에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사실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 자체가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운트 잡으러 들어가는 공이 좀 이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뱅이라는 팀 자체도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닌 건 맞지만 워낙에 또 직선 구종에서에 대한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코자에게 묶이는 그림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반면에 이제 소뱅의 선발은 오치 류스케가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포심에다가 커터, 싱커, 그 다음에 뭐 체인지업 스플릿,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사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무빙볼이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이런 비율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닝 대비했을 때 뭐 피안타도 조금 많은 편이고 피홈런도 조금 많은 편이죠. 그리고 사실 오치 이후에도 이 최근에 불펜이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 너무 뚜렷하게 잘 보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게임 초반부터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화력전으로 좀 이어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팀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실점에 대한 억제 부분도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6점을 기준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오릭스랑 지바 롯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치업은 홈팀 오릭스가 최근에 되게 좋거든요. 몇 연승이냐면 3연승까지 장출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8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팀 타율이 3할 6리까지 홈런이 8방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압도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 지바롯데의 타네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8kg짜리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스플릿,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최근 이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원정에서는 커맨드가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네이키와 오릭스가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오릭스는 충분히 타네이키의 구위를 이겨낼 수 있는 펀치력이 있는 팀이라는 점도 좀 타네이키 입장에서는 거슬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타네이키 이후에도 최근에 이 지바롯데의 불펜 구간 뭐 사와다라든지 아니면 뭐 야기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좀 실점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투수 운영 자체가 난이도가 많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테라니시가 등판을 합니다.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 커브,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커터라든지 커브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거든요. 좀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밸류가 높은 편인데 근데 사실 지바롯데도 이제 뭐 커터라든지 커브라든지 잘 치는 구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바롯데가 압도적으로 꽁꽁 묶이면서 오릭스가 혼자 득점을 가져가는 경기보다는 오릭스가 앞서가고 지바롯데가 좀 따라가 줄 수 있는 경기. 감사합니다. 다만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최근에 불펜의 흐름이 조금 더 나은 팀은 오릭스가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득점이라든지 아니면 오릭스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저의 방송 많이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듣기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